요거 하시면 조건이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하나씩 받고 이제 동시에 변한 겁니다. 이 보세요. 이제 앞에 그렇게 정리를 한 상태 이걸 해야 이제 되는 거니까 이게 한번 봅시다. 그럼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크다. 그러니까 수요는 10개 증가했단 말이고 공급은 5개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건 미리 갈게요.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명시를 하면 그래프 그림이 시간 다가 앞에 거 정리하고 변화폭 큰 쪽만 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폭 큰 쪽만 답을 찾는 거야. 자, 기억합니다. 기억으로 가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고 돼 있죠. 여러분은 빨리 부동으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더 크다?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 그러면 이 벌렸잖아요. 옆에다 쓰고 변화폭 큰 쪽만 본다. 한번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드 있긴 해요.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어떻게 한다고요? 큰 쪽만, 그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봐야 돼? 수요 증가만 봐야 돼. 균형 가격 어떻게 됐고, 상승, 거래량 증가가 무슨 말인데? 양 뭐 한다? 증가한다. 저 이응 갑니다. 공급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보다 크다. 부동으로 표기하고. 뭐가 더 크다? 어떻게 한다? 큰 쪽만 본다. 그럼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하라. 거래량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드에 요령 써놨습니다. 자, 디귿. 수요와 공급이 이번엔 동일하게 뭐 했다? 둘 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10개 증가한 만큼 공급도 10개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좌우단간의 양은 뭐 한 건데? 증가. 따져볼게요. 수요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되고? 얘 입에 안 떨어지.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그러면 상승한 만큼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 가격 이거에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앞에 게 정리를 해야 이게 정리됩니다. 옆 사이드 체크할게요. 기억님 변화폭 큰 쪽만 보고 답 찾으라 그랬죠?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 작다고 하면 큰 쪽만 보는 거고 2번에 디귿 가스 사이드. 그럼 동일하다고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니 가격과 양은 변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여러분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왜 그런지를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다 해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갑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수요 감소했고요. 공급도 감소했답니다. 수요의 감소가 더 크대. 그래프가 안 그리고 하자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 쪽만 본다. 이것만 봐야 돼. 그럼 가격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감소. 그 답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를 확인할게. 사기치나 안 치나 봅시다. 가격과 거래량. 최초의 수요 곡선. 최초의 공급 곡선입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 자, 그러면 둘 다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그러면 이제 요령은 필요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고 10개 감소, 5개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변화폭 큰 걸 먼저 많이 보낼게. 뭐가 더 많이 감소했다고요? 수요 감소. 왼쪽으로 갑시다. 공부했으니까. 자, 이동시켰습니다. D1 갔습니다. 공급도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돼요? 조금만 가볼게요. 자, S1. 그럼 S1과 D1이 만난 새로운 균형입니다. 이렇게 될게요. 균형 가격은 하락, 거래량.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리한 겁니다. 사기치나 안 치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해봅시다. 수요 감소했고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이번엔 조건 바꿔서 공급의 감소가 더 크대요. 어떻게 한다? 큰 쪽만 보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큰 쪽만 본다.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 거래량 감소가 양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맞는지 봅시다. 이제 최초의 가격과 거래량 표기하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 찍고 그럼 공급의 감소 크다 그랬죠? 먼저 많이 보낼게요.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가봅시다. 대입다 많이 갑니다. S1. 그럼 D도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조금만 갈게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D1과 S1이 만난 새로운 균형. 이러가 됩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 뭐 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이번엔 경우가 달라.
수요 감소했고 공급도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이퀄이랍니다. 수요 10개 감소하면 공급 10개가 뭐 했다? 감소했다. 그러면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공통점이 뭔데요? 감소. 감소가 뭘 말하는 거예요? 양. 그럼 좌우단 간의 거래량은 감소했네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상승했다는 얘기지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수요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되고? 하락. 공급의 감소는 가격은. 그러니까 하락하면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감소했다는. 그러니까 무엇이 뭐 같다라고 하면 일단 하나는 변하지 않더라. 요령은 필요한 겁니다. 확인해 보러 갈게요.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이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입니다. 다 어디로 보내야 돼요? 좌측으로 가보잔 말입니다. 자,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갈게요. 자,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D1 갖고. 공급도 어디로? 좌측으로. 동일한 크기만큼. 그렇습니까? 그럼 만나는 점 이거예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뭐 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걸 정리를 못하고 이것도 정리가 안 된다. 작년에 두 문제를 무렵다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도록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바꿉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네 번째, 수요 감소했고 공급도 감소했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무엇이 크다, 작다, 이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앞에 것들은 크다 이렇게 이퀄 같다고 돼 있죠. 이거 제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잘 몰라도 공통점이 뭔데? 그럼 좌우단간의 양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하나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변해? 가격이보다는 알 수가 없다. 묻지도 않네 이제. 자, 다시 그러니까 해봅시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락하잖아요. 공급 감소, 가격은 상승하죠. 근데 변화폭을 제시 안 했으니까 가격이보다는 알 수가 없다. 양만 뭐 한다? 감소한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와 변하지 않는다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안 그리고 이것만 보고도 답을 찾아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안 나오지 공통점. 어설프게 하니까 3월달에 맞추고 5월달에 틀려. 5월달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안 돼. 이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소홀히 할 생각하지 마시라. 자, 해봅시다. 수요는 증가했고요. 공급은 감소했어요. 수요의 증가가 더 크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큰 쪽만 보라 그랬잖아. 그럼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 거래량. 이거 증가 감소란 말이 양이라 그랬잖아. 그럼 거래량 뭐 한다? 증가. 요령 필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1, 2, 3, 4가 있죠.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풀고 가는 겁니다. 자, 81페이지 갑시다. 81페이지 가서 여러분 책에다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보는 거예요. 이제 81페이지 하단부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하세요.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뭐 하다고 되어 있어요? 크다. 부동을 표기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수요 감소 딱 표기하고 어떻게 한다? 큰 쪽만 본다. 그럼 균형 가격 하락했죠. 거래량 뭐 한다? 감소한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니은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 부동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더 크다? 공급의 감소. 그렇습니까? 큰 쪽만 본다.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땡큐. 세 번째 수요 공급이 동일하게 감소. 공통점이 뭔데? 감소. 좌우단 간의 양은 감소한 거죠. 그럼 따져보잔 말이에요. 수요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되고? 하락. 공급의 감소 가격 상승하죠. 동일하니까 가격은 원위치란 얘기죠.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뭐 한다? 감소한다. 되셨어요? 넘겨봅시다. 표로 한번 해볼 거예요. 82페이지. 82페이지.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 갑시다.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으로 가셔가지고요. 1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큰 쪽만 본다. 균형 가격 어떻게 됐고 상승. 증가가 뭐예요? 양. 거래량은 증가한다. 2번 갑니다. 공급의 감소가 더 큰가요? 어떻게 한다? 큰 쪽만 본다. 균형 가격
상승. 감소가 무슨 말? 거래량 감소. 세 번째는 쌤쌤이죠. 쌤쌤도 이퀄. 공통점이 뭔데 찾아볼게. 수요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되고? 써봐요.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 상승하죠? 좌우당은 가격은 뭐 했다? 상승. 그럼 증가한 만큼 뭐 했다? 감소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4번의 경우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하나는 몰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수요 증가 가격 어떻게 되고? 상승.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좌우당하는 가격은 뭐 한 거다? 상승. 양의 변화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알 수가 없다는 동의어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것도 한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문항입니다. 문항. 그러니까 공부 안 된 분들은 시간 다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 연습이 돼야 돼. 80페이지에 1, 2, 3, 4 여러분 책. 거기에 내 걸로 소화가 안 되면 이것도 정리 안 돼. 할 때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장가 찍고 와버리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이제 문항인데 이렇게 1, 2, 3, 4, 5번을 하는데 정답을 보세요. 정답을 5번에 줬습니다. 수험생 입장은 아무래도 1번부터 볼 수밖에 없죠. 안 그럴까요? 그럼 시간 다 흘러가는 우와 때려주기 인간이 답이 5번에 나와줬어요. 그럼 시간 다 가버리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숙달해서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야 앞으로 문제 풀어간다. 급한 건 아닌데 기본기를 소홀히 하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돼. 똑같은 문제를 안 냅니다.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개념적인 그만큼 중에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죠? 당부를 꼭 드립니다. 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은 책을 여기를 접으세요. 조건은 여기를 접어버리시라고. 이것만 보일 수 있게. 밖에서 안으로 접으세요. 안으로. 접어야 됩니다. 조건만 보기 접으셔야 돼. 조건만 보이게. 접었어요? 그렇게 접어놓고 책에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거기다 써보고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꾸 답이 틀리면 내가 뭐가 좀 정리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부 꼭 드릴게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다. 급한 건 아닌데 앞에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해야 된다. 최근에 이 문제가 대세예요. 대세.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만할 거예요. 다른 학원에 제가 다 진도를 못 나가서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서운하신가? 3시까지 해드릴까요? 선생님 계획대로 하면 계획만큼 못 나갔어. 계획만큼 못 나갔는데 이게 여기다 또 써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맞춰드릴 거니까 요거 마무리합시다. 이 흐느름 놓치지 말아 그랬어요. 이게 휘둘리니까 문제를 볼 때마다 뭐라 했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의합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죠.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게 시장이다. 부동산을 소비자와 몰아놓고 상품 놓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왜 그래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인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그런다면서 합리적인 소비자 행동 딱 몸이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가격과 공급량 비례관계죠. 왜 비례관계? 합리적 생산자 행동이다.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뒤집어 읽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수요 법칙이고 공급 법칙이었죠. 다 수요의 정의, 사고 싶은 욕구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해당 부동산 가격과 해당 부동산 가격 2. 외의 요인 구분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해서 양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럼 이 외의 요인 때 곡선이 좌우로 움직이는 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제는 수요로 변화시키죠. 생산 요소 가격, 건축 기술, 건축 규제는 공급을 변화시키죠. 그게 좌우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흐름을 잘 인지를 해야만이 문제가 바뀌어도 대응 능력이 되는 거 아시겠죠?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